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이 강연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착해서 힘든가요? 아니면 착한 척하느라 힘든가요?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선택하지 못했고,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삼켰으며, 관계가 깨질까봐, 버려질까봐, 혼자 남을까봐 늘 괜찮아요를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착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경계 없는 착함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없는 삶은 결국 반드시 상처로 돌아옵니다. 1. 우리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가? 어릴 적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며 자랍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착하게 행동해야 사람들이 좋아해. 싫다는 말하면 민폐야.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문장들은 말은 착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신념을 심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착해지기 위해 나를 버리는 건 괜찮다. 그리고 이 믿음이 생긴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화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가 실망하면 내 책임 같고, 상대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부탁받으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경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얻은 관계는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 우리는 희생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희생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은 경계가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의 공통점 5가지. 심리학에서는 경계가 약한 사람을 폰타이프 부정적 감정 회피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자신의 감정은 항상 뒤로 밀려납니다. 경계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거절을 못한다. 아무리 피곤해도 내라고 말한다. 책임을 과도하게 느낀다. 상대가 화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먼저 생각한다. 부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수락한다. 도와달라고 들리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서 수락이 결정된다. 나보다 남을 우선한다.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맞춰주다 결국 폭발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감정이 한 번에 터진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에서 당연히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법은 배웠지만 나를 지키며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3. 경계란 도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건가? 남한테 선을 긋고 악하게 살라는 건가? 아니죠.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란 단순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책임지지 않을지를 명확히 아는 것. 경계가 있다는 것은 곧 내 감정, 내 에너지, 내 시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누구나 나에게 기대고 나를 이용할 수 있다. 결국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지치고 왜 늘 상처받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계 없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 경계가 인생을 바꾸는 이유. 에너지의 법칙. 에너지에는 기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비용이 든다.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킨다.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소모시키는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경계가 없으면 요구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그냥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 경계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건강한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건 건강하지 않았던 관계뿐입니다. 그 관계는 오래가기 힘든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이 경계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여러분의 희생 위에서만 유지되던 관계였던 거죠. 6. 경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벌어지는 일.
경계를 세운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거르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빨아먹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주변에 건강한 사람이 남는다. 건강한 사람은 경계가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벼워진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된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극적으로 향상된다. 마음의 평화는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7. 경계를 세우는 아주 구체적인 5단계. TED 스타일에서는 반드시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을 줘야 시청 지속률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단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단계 나의 손이 어디인지 먼저 알아라. 경계는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먼저 표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이 불편한가? 어느 지점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가? 어떤 요구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가? 경계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2단계 애노를 길게 말하지 마라. 거절할 때 설명을 길게 하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경계를 세우는 가장 건강한 문장은 짧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은 제 일정이 먼저입니다. 짧고 단단하게. 그게 핵심입니다. 3단계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하라. 경계를 세울 때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 중심의 표현입니다. 저 기분 나빠요. 왜 자꾸 저한테만 부탁하세요? 그러면 상대는 너무 예민한데? 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의 언어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부탁은 제 시간 계획과 충돌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실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4단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경계를 말하면 상대가 잠시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해 대화를 늘리는 순간 경계는 다시 무너집니다. 침묵을 버티세요. 그 3초가 경계를 지켜줍니다. 5단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라. 경계는 한 번 말한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기존의 패턴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패턴은 반복으로 바뀝니다. 한 번 말하면 변화의 씨가 뿌려지고, 2번 말하면 싹이 트고, 3번 말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경계는 연습입니다. 8. 착함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착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착함을 보호하는 일이다. 경계 없는 착함은 상처가 되고 경계 있는 착함은 힘이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남을 돕고 싶은 사람일수록, 주고 싶은 사람일수록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지켜져야 진짜 사랑도 진짜 배려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고 타인을 미워하는 삶이 되지만, 경계가 있는 삶은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9.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지켜져야 할 사람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켜져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경계를 세우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